네, 2025년 4월 10일 녹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랙컴뱃 14번째 대회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고요. 조금 이른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대진이 완전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이번 대회의 전체적인 개요나 대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검정 대표가 밝힌 경기 수는 15경기입니다. 15경기는 꼭 그리고 진행을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확정된 경기는 4경기입니다. 어제 야인 선수와 강남 선수의 경기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미들급 타이틀전 코리안 갱스터와 야차, 이 경기가 메인 이벤트고요. 라이트급 사쿠라 대 헌터, 그리고 벤턴급 불도저 대 언더독, 이 출전이 유력한 선수들도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인스타 스폰서 모집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 등으로 출전을 시사했던 선수들인데, 먼저 패더급 챔피언 손호찬 선수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탱크, 플레이급 챔피언이죠. 코마키네 타카이로 네. 선수가 돌아오고요. 방어전을 칠 것 같고요. 투신 선수가 출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투신 네, 투신 선수는 웬만하면은 공백기 없이 경기를 뛰려고 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투신 선수의 도전자로서 좀 유력했던 사람이 박스의 이진세 선수잖아요. 근데 이진세 선수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풍문으로는, 그리고 또 검정 대표도 저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해외에서 강자들을 불러와가지고 투신하고 붙일 생각이다라고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신의 뭐 경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쉽게 좀 불발된 것 같은 선수도 있는데, 오이락 선수 네. 얼마 전에 이 GFN에 양상광인의 세컨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리 깁스를 했더라고요.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원래 애초에는 계획이 빗가이 양혜준 선수하고 붙이는 거를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 검정 대표가. 근데 이제 양혜준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출전을 안 하는 것 같고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해외 선수랑 붙일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이락 선수가 다친 뭐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출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가파도 게임에 나오고 있는 거기서 브라질 선수를 추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5명이 나온다고 검정 대표가 예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 인터뷰를 좀 꼼꼼하게 다 보셨다면은 여러 가지 힌트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대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로키 마르티네스 출전 가능하냐? 미들급으로 빼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기습적으로. 근데 이제 검정 대표가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미들급으로 뺀 로키 마르티네스가 이번에 출전을 한다. 근데 그러면서 상대가 해외 선수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다면은 브라질 선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키 마르티네스 미들급 경기가 상대가 브라질 선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좀 유력하겠네요. 그러니까 가파도 게임이 5체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승자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들급 우승자가 누구냐, 누가 될 것이냐. 그 우승자가 만약 오게 된다면 로키랑 붙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또 이 대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요? 제가 개입된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개입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약간 부추긴 면이 없지 않은 경기가 있어요. 일단 헌터 사쿠라, 이게 제가 부추긴 경기입니다. 어떤 그림은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낭만 키워드로 인터뷰를 이제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쿠라 황도현 선수한테 물어보죠. 아, 낭만, 유괴. 그 사쿠라라는 별명이 우리가 지금 벚꽃의 사쿠라가 아니잖아요. 사쿠라 바를 좋아하는데, 사쿠라 바 카즈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줄여서 사쿠라라는 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도현 선수가. 유괴 파이터들 낭만이냐? 아, 낭만 맞습니다. 뭐 낭만이 또 다른 선수 물어보니까 아, 낭만 맞습니다. 그럼 헌터는 낭만이냐? 아, 아니죠. 아니죠. 막 그래요. 그걸 보고 헌터가 이제 긁힌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를 좀 해달라. 예. 갔더니 이제 네가 낭만 강별사냐 이러면 이제 급진전 됐었던 건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헌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야인이 이제 들어온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선수가 드디어 맞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낭만, 낭만 감별사 뭐 이런 부분들, 부상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부상 당해도 자기는 경기를 뛴다라고 했는데 사쿠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도 좀 또 언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재미있는 또 백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아쉽죠. 쫙 올라왔을 때 그때 사실 붙긴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 당시에 못 풀었던 걸 푼다라는 의미에서는 재미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경기가 야인 경기인 거예요. 야인이 대체로 들어와서 이겨버렸잖아요, 아, 사쿠라를.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야인이 확 떴잖아요. 그리고 레아를 낳아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기가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잘라서 쇼츠 올렸는데 지금도 계속 공유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도겸 선수가 파급력이 좋았는데, 그 경기 끝나고 이제 그 신승민 선수가 막 뭐 야인에 대한 공격도 하고, 야인도 광남뿐만 아니라 광역까지도 약간 광역 디스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네, 저랑 인터뷰할 때 이것도 좀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광남이 저러면은 여자친구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이간질을 했죠. 광남이 그 들었냐? 이건 들었다. 근데 자기는 저랑 인터뷰할 때 이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만약에 붙게 된다면 미디어데이 때 하기 위해서 아껴두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붙게 됐고, 미디어데이가 이제 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광남이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미디어데이 재미가 있겠네요. 확실히. 재밌을 것 소갱대 같아요. 아차도 예. 조금 살벌하고요.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유력한 선수들을 말을 했었는데, 패더급 챔피언 손호찬의 상대는 저는 100% 시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박어진 선수가 RTU로 이제 갔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도전자는 시라손이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라손이 선수가 최근에 뭐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몰라도 모르는 거고 알아도 모르는 건데, 여하튼 시라손이 선수가 뭐 광고 이런 거를 스폰서 모집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죠. 아직까지 SNS 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랙컴뱃의 큰 도전입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인스파이어 아레나일까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게 인스파이어 아레나 말고 그냥 인스파이어 리조트죠. 네, 이게 그죠.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가 그래요. 카지노도 있고 안에 뭐 즐길 만한 뭐 거리들이 많이 있는 숙박 시설인데,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대단한 규모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중국 관광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지 않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자본 압박을 좀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인스파이어가 너무 시설은 좋고 깨끗하고 넓고 하지만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교통편은 사실 좀 막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파이어를 더 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그런 주요한 이벤트들을 유치하면 좋은 겁니다, 인스파이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체육관이 자주 쓰여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는 기간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전 들었어요. 인스파이어 쪽에서. 대관료 전체를 내는 건 아니고. 전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부분 뭐 블랙컴뱃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이건 블랙컴뱃에서 들은 게 아니라 인스파이어 쪽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얻은 거라서. 근데 그 검정 대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스파이어 쪽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파이어가 이 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결국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진행될 수가 있었죠. 교통편의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면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제가 그걸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저번에 검정 대표한테. 이걸 다 쓸 거냐? 다 쓰면 15,000석이 넘어가는데 플로어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보면은 360도 공연으로 했을 때는 15,000석이고 T자형 공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000석인데
가수들의 공연 같은 경우는 단독 콘서트 같은 경우는 T자형 공연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60도면 어느 자리는 뒷모습만 볼 수 있잖아요. 격투기 대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지가 360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공연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블랙컴뱃이 여태까지 했던 걸 보면은 등장로가 있고 무대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항상은 아니자. 저번에 이제 정상결정 같은 경우는 무대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자리에 배치해 두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구상을 해보면 360도 중앙에 케이지를 놓긴 하나 분명히 무대나 들어오는 길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섞여진 구조라고 알겠죠. 네네. 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제 수용 인원이 만약에 15,000이다라고 하면 국내 격투기 대회는 밑에 플로어에도 좌석을 많이 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합하면 12,000에서 13,000 되지 않을까요? 장점을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가 시야입니다. 시야. 시설이 최신식인 건 둘째치고 시야가 단차가 항상 격투기 경기 볼 때 나는 솔직히 그 단어도 몰랐어. 단차란 단어도 몰랐는데 GFN 때 확실히 단차. 그죠, 그죠. 블랙컴뱃 초창기 때도 단차 문제가 있긴 했어요. 이 파라다이 시티에서 했거나 그때는 킨텍스에서 할 때도 그런 그죠, 얘기가 그죠. 있었죠. 킨텍스에서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단차가 국내에서 가장 좋습니다. 25cm에서 40cm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2층 좌석 기준이에요. 플로석이 아니라. 근데 이게 기존의 체육관의 2배 정도래요. 그리고 머리가 안 보일 정도. 앞에 사람의 머리가 안 보이죠. 그럼 시야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좌석이 뭐 화정체육관 이런 데는 플라스틱 의자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쿠션형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 아닙니까? 저는 가봤어요. 그쵸, 그쵸. 네, 저는 가보고 앉아도 보고 뒤에 시설도 보고 했어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로. 그쵸. 잘 돼 있고 그 해외 아레나 같은 걸 보면 일본 쪽도 그렇고 이게 고저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는 경기를 다 자세히 우리는 못 보더라도 그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근데 위에 쫙 해서 그러면 이제 앞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좋은 점이 있죠. 인스파이어 아레나도 그런 식이더라고. 이 좌석을 얼마나 깔지가 조금 지금 팬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집계가 아니라 보여지는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맞죠, 그렇죠. 만약에 그 남동 참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자칭이죠. 블랙컴뱃 자칭, 검정 대표 자칭 남동 참사가 왜 참사냐면 사람들은 그래도 한 뭐 2,000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1,000, 2,000? 근데 그게 워낙 넓어. 9,000석이고 막 만석이에요. 진짜 만만 보면 만석 깔 수도 있는 규모거든요. 텅텅 비어 보이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아예 그 세팅을 좀 해놔야 되는 거죠.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뭐 가림막으로 가린다거나 천막으로 가린다거나 뭐 2층을 아예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거기는 꺼멓게 해놓는다거나 뭐 이런 뭐 방법들을 써야겠죠. 축구장이나 뭐 이런 데는 기존 예상 관중수를 예상해 보고 뭐 3층, 4층 이런 거를 천막으로 까는 경우가 많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는 천막이 아니라 맥커튼 뭐 그런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픽하이의 20주년 콘서트 영상을 보시면 천막이 아니에요. 그냥 좌석별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서 가려져 있어요. 그 좌석을 가렸다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1, 2층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때 관중수가 3,900명이었어요. 에픽하이 20주년 콘서트 관중수가 많지 않았네. 그렇죠. 네. 예전에 로드 FC가 일본에서 대회를 한 적 있어요. 아리아케 콜로세움이라고. 근데 그 경기장도 한 15,000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 대회를 이제 여는데 이거 다 채울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거의 3분의 1을 가렸어. 근데 그 뒤는 이제 무대의 어떤 대기실처럼 썼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을 천으로 안 가리고 아예 그 등장구를 좀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더 밀집되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도 있죠.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요층이 관중 말고요. 그러니까 공연 주최 측이 이 4,000명, 5,000명의 관중을 목표로 한대요. 입장 관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니 아시죠? 블랙핑크의 네. 제니의 단독 공연이 8,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이 세계적인 DJ가 있어요. 카이고라는 DJ가 있습니다.
EDM DJ인데 그 관객이 그때 관객 수가 4,100명. 그 제드 또 DJ가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죠. 전 다 모르는 사람. 제드도 4,6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인스파이어에서 이 장려하는 그 정도의 관객 수가 4,000명,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정체육관이 3,000석에 4,000석인가요? 그 정도를 그 동안은 조금 가득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관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뛸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 수가 많아져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결국에 그냥 5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많이 잡으면 6천 정도? 5천 내외로 그냥 딱 잡고 좌석 배치하고 그렇게 타겟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면 국내에서 열렸던 경기 중에는 많은 편에 속하죠. 최다는 아닌가요? 국내에 이제 예전에 K1이나 UFC도 만석은 넘었으니까. UFC를 제외하면. UFC 제외하면 K1이 만 넘은 적이 있고 그리고 장충 리뉴얼 되기 전에는 좌석이 지금 넓잖아요. 완전 그때는 따닥따닥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장충에서 히어로스 대회가 있었어요. MMA 대회인데 그때 한 7, 8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다는 아니에요. 5천이면. 근데 만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기록적인 흥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어렵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5천 많으면 6, 7천. 저는 한 5천 들어오면 선방하는 거다. 아시다시피 인스파이어가 가장 큰 단점이 거리잖아요. 그렇죠. 교통. 네.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이 30%, 나머지는 다 대중교통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 그러면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블랙컴뱃이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좀 느린 진행 때문에 사실 그 왜 느린지는 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이번에는 해결하겠다고 무조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관건은 몇 시에 끝날지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빠른 대중교통으로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을 텐데 셔틀버스를 타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한다면 아니면 뭐 미리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면 조금 사람들이 부담을 덜지 않을까. 그거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우스 FC 와서도 검정 대표가 열 몇 경기를 이렇게 빠르게 한 3, 4시간 만에 진행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영감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방법적으로 찾을 텐데 결과적으로 저는 무조건 9시 전엔 무조건 끝내야 된다. 9시. 전에. 그럼 몇 시에 시작해야 될까요? 1시? 1시. 라이진이 그러잖아요. 그쵸, 라이진 그쵸. 경기 수가 열 몇 경기씩 해요. 이번에 12경기 했는데 네, 2시에 시작해서 7시 30분인가? 네. 그때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15경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치어리더 시간들 이런 거를 이제 늦는다라고 하면은 좀 빨리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9시를 넘기면 위험하다. 그리고 그러면 8시 끝내는 게 제일 좋겠다. 그쵸. 하긴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e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발로란트 챔피언스 결승을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거의 역대급 결승전이라는 그게 인스파에서 열렸는데 무대 연출이나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게 그런 걸 저 이제 본 기억이 있으니까 기대는 많이 되는데 좀 이 프로모션을 잘 해가지고 대진도 잘 짜고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